자, 시장을 바라보는 해안을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이트픽 시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권 대표이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워낙 대한민국 가치투자자 2세대로 알려져 계시고 서울대 가치투자 동아리 스믹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믹의 또 회원이시기도 했는데 두 분 일단 뭐 라이프 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님도 함께 스믹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지금 이 출신에서 이 단단한 내공을 갖고 있는 가치 투자자 출신으로서 현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지금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지난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 이후로 저희가 15년 동안 좀 저물가 저금리에 좀 익숙한 환경을 살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좀 높은 물가, 높은 금리 수준이 좀 유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15년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투자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좀 저금리 저물가 시대에서는 벤처 기업들이나 좀 신진 기업들이 굉장히 낮은 조달 금리로 자본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앞으로는 이제 외부 자본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자생적인 현금으로의 창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성이라든가 좀 그런 어떤 새로운 테마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는 재무 구조와 밸류에이션 이 두 가지 팩터가 조금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업종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최근 들어서 이 반도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 사실 최근 나온 소식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해 내내 그런 기대감이 만연해 있는 시장인데 자, 반도체 업황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지금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어떤 새로운 수요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내내 이제 반도체 산업을 좀 괴롭혔던 그런 재고조정 이슈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보다 좋아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업종이나 기업이 좋아지냐 좋아지지 않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좋아지는 어떤 전망들이 현재 가격에 얼마나 많이 반영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 이제 국내 주시장에서 반도체가 유일하게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좀 많이 매기가 몰리는 섹터이다 보니까 일부 인공지능 관련된 좀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과열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전망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밸류에이션 아까 제가 앞으로의 투자에서는 밸류에이션이나 재무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도 좀 동일한 적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너무 좀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은 종목은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이어서 말도 많고 좀 살도 많은 2차 전지 관련 업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차 전지는 사실 유례 없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성장성이 있는 섹터는 분명한데 숫자가 이를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려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하시라고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네, 아까 반도체에 대한 말씀이랑 동일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 음식을 내가 10,000원에 먹었느냐, 아니면 10만 원에 먹었느냐, 100만 원에 먹었느냐에 따라서는 먹는 사람의 만족도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업종이 향후에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수요가 굉장히 팽창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올 여름처럼 너무 이제 관심이 시장에서 몰려서 좀 과열되는 양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맛있는 음식을 10,000원에 먹다가 100만 원에 먹거나 이런 이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이라는 것이 가격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여름에는 좀 과열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은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현 시점에 대해서는 좀 그런 종목별로 이제 얼마나 향후성이 많이 반영되었는가를 좀 따져보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무너진 수급 현상 속 어쩔 수 없는 가을에는 좀 폭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관련 테마였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시장은 연말 구간에 진입을 했고요. 우리는 2024년을 미리 좀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포트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섹터와 기업들이 있다면은 어떤 섹터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섹터나 기업들을 많이 보시는데 지금 이제 채권 금리를 보시면 이제 4%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까지 일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이제 시가총액 대비 이익이 얼마가 나오냐, PE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PER이라는 개념을 채권에 적용을 해보면
금리가 4%짜리 채권이면 PER이 25배라고 할 수가 있고 금리가 6%짜리 채권이면 15배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일드가 뭐 15배에서 25배 정도에 거래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주식은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어떤 기업의 실적이 만약에 PER이 40배, 50배에 거래된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그 무위험 자산의 일드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봤을 때에는 앞으로 뭐 금리가 지금은 좀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저금리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나 기업을 섹터를 주목하시기보다는 좀 고평가된 자산을 이런 반등 구간에서 좀 정리하시는 필요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평가된 가치 자산을 조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워낙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럼 그쪽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일단 지금 그 2차 전지 종목도 워낙 뭐 조정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특정 종목별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고평가돼 있다 이런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다만 종목별로 좀 차별하는 대응이 좀 이렇게 좀 세심한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봐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고평가 종목은 언제나 좀 위험도가 높다라는 말로 대표님의 말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국내 경기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거든요. 수출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뭐 소비 둔화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좀 경기 상황은 보십니까? 네, 일단 지금 뭐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전 세계 경제를 좀 떠받쳤던 미국 소비가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우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 경제는 그 수출, 제조업 수출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제조업 쪽에서는 올해 내내 좀 많이 괴롭혔던 재고의 과잉 재고 부분이 많이 조정이 좀 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국내 경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굉장히 느린 속도긴 하지만 바닥을 천천히 좀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국내 수출 제조업 경기도 좀 바닥을 치고 내년 초반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국내는 이제 부동산 문제도 있고 이제 내수 침체 문제도 좀 심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1년 정도는 이제 바닥을 통과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천천히 회복되는 양상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기는 천천히 회복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물가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인플레이션이 7월 2.3%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 중이거든요. 10월에는 3.8%를 기록했습니다. 언제쯤 좀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 뭐 1,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었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통제가 된 나라입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물가가 잘 통제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뭐 에너지 가격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물가 압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나라 한전이라든가 이런 공기업들이 많이 완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그동안 잘 통제를 해왔던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든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의 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도하게 좀 눌러 있었던 물가 압력들이 앞으로 좀 효과가 좀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역설적으로 지난 2, 3년 동안 물가를 잘 통제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양상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 2, 3% 정도의 물가 수준이 내년 말까지 지속되는 거는 어떤 디폴트로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좀 금리 환경이라든가 물가 환경도 현재 수준에서 보시는 모습들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경제도 뭐 지금 수출은 회복을 하긴 했지만 당장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데이터가 찍히는 걸 보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경기와 물가가 좀 안개 속 전망이 가득한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주가 흐름도 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좀 빠르게 올라가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기업 그러니까 주가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무위험 자산의 금리가 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좀 제한이 되어 있고 이익 추정도 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주식도 탄력적으로 반등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많이 보이면서 천천히 좀 박스권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어떤 금융시장보다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면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꼭 고점을 잡는 경우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빠르긴 어렵겠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좀 어떤 경기 회복이 좀 이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의외로 주가 반등이 상반기에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되는 가운데 박스권 등락에 전망을 해주신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기업 선별이 중요해 보입니다. 투자자분들 지금 간절하신 분들 사실 올해 너무 힘드셔서 간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할 만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대표님의 팁, 대표님의 조언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장기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투자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무조건적으로 장기 투자가 좋다라는 말을 좀 드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성장하는 기업이면 무조건 좋다, 뭐 저평가된 가치주면 무조건 좋다 이런 말도 조금 이제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거는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저평가된 기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만큼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어봤자 이제 기업 가치가 훼손이 되게 심해져서 또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꼭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회사가 전망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건 아니고 항상 적정 가격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진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들이 보통 밸류 트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가치의 함정이 갇힌다는 표현인데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경영진이 기업 가치의 향상을 추구를 하고 또 그렇게 나온 성과를 주주랑 쉐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정책들을 공표하는 그런 경영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주는 기업에만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뭐 어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안정성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 자산운용 강대건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